그래서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감가상각 한도액이 되고 기타 비용이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됩니다. 세금 줄이는데 진심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차를 구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내 돈으로 구입하는 현금 구입의 방법이 있고요. 리스나 장기 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입을 하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표시가 되고요. 자산 중에 차량이나 차량 운반구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차량을 자산으로 적어놓고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회계나 세법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렵죠? 뭔가 좀 줄이는 느낌은 좀 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사전에 감가사전의 뜻을 검색해 봤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자산 가치의 소모를 회계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간다. 이 말이 더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GV80을 8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현금으로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샀다고 하니까 5만 원짜리 뭉칫돈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회사 통장에서 이체를 했겠죠. 이렇게 회사에서 돈을 썼으니까 우선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 비용 처리를 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8천만 원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게 두지 않습니다. 이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데요. 차를 사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는 탑니다. 그래서 세법이나 회계에서도 차를 타는 미래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V80을 8천만 원 주고 샀으면 5년간 탄다고 치고 매년 1,600만 원 정도 비용 처리를 나눠서 합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나요? 8천만 원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게 더 좋겠죠? 5년간 똑같이 8천만 원 비용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솔직히 당장 8천만 원 비용 처리해서 세금 조금 내는 게 더 좋습니다. 비용을 8천만 원 인정이 안 되고 1,600만 원만 되면 당장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 주머니나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되니까요. 아무튼 세법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하는 건 아니고 건물이나 돈이 좀 되는 비품이나 기계들도 감가상각하도록 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감가상각 요 하나 설명드리는 것도 좀 오래 걸렸는데요. 리스나 렌트를 하지 않고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해당 차량은 자산으로 적어놓고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업무용 승용차는 꼭 5년간 동일하게 5분의 1로 해서 감가상각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 리스나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리스나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리스 회사나 장기 렌트사의 회사차지 내 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의 자산인데 우리가 빌려 타는 겁니다. 이 차량은 우리 재무상태표에 올라와 있지 않고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올라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없으니까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를 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이 우리 자산이 아니지만 리스료나 렌트비를 내면서 차를 탑니다. 그래서 리스나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감가상각비와 비슷한 개념의 감가상각 상당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리스의 경우에는 매월 납입하는 리스료에 리스 회사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월 납입액이 모두 감가상각 상당액이 될 수는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월 납입하는 리스료에 임차료와 기타 비용 등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그 구분을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리스료의 7%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료의 93%만 감가상각비라고 치고 나머지 7%는 나머지 비용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 또 너무 복잡해졌죠? 어려워도 장기 렌트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장기 렌트의 경우에는 임차료와 기타 비용뿐만 아니라 보험료 그리고 수선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렌트비의 70% 정도만 감가상각비로 보고 나머지는 보험료와 기타 비용으로 봅니다. 리스비나 렌트비 중에 감가상각비로 치는 금액, 그러니까 감가상각 상각액은 93% 또는 7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복잡하니까 리스료나 렌트비 중에 감가상각 상당액 같은 게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복잡한 규정은 저 같은 세무사가 제대로 알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리스나 렌트
그 현금 구입 어느 게 유리한지 알고 싶으시면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영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또 힘들게 감가상각비나 감가상각 상당액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이유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법에서는 이 감가상각비를 무한대로 인정하진 않고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두는 이유는 솔직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싼 차 타지 말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5년으로 역산하면 4천만 원 정도 되고 연간 4천만 원 정도 차만 타라는 이야기겠죠. 좀 더 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비싼 차를 타는데 세금을 많이 줄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는 저보다 아시는 분들 몇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논문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감가상각 한도액이 800만 원 되고 기타 비용이 70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이야기를 드리면 더 어려워지니까 제가 오늘은 감가상각 한도액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가상각 개념과 리스비와 렌트비가 감가상각비 같은 그런 비용이 있다. 그래서 비슷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도 금액은 연간 8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추가로 관련 비용 7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꼭 800만 원까지만 되는 건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까지 알고 계셔야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제대로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복잡하시더라도 다음 영상까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